결혼을 15살에서 첫째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30이 넘으면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해잖아요. 저 지금 48살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아버지를 안 보이죠? 이게 생체 나이가 굉장히 젊어진 거예요. 왜 젊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졌어요. 두 번째 이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위생 같은 게 발달해서. 세 번째 이유, 약이 발달했어요. 의료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나 이제 생활 습관 바꾼 것도 문명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결론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 겁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 지금 요즘 보통 한 80대에 다 평균 나이가 80대예요 보통. 그죠?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80은 4대예요 요즘은. 70대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예전 조선시대 때 만약에 7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거의 어느 수준으로 보냐면 신선 수준으로 봐요. 이 양반 신선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조선의 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이 오래 살게 몇 살이더라? 40인가? 50인가? 기억이 잘 안 돼. 50인가 40인가야. 이게 신분이 굉장히 낮아도 조선의 법이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조선의 법이 어떤 데가냐면 신분이 낮아도 이게 이 양반이 아무리 신분이 그 노비군 백정이가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나이가 국가에서 정한 그 나이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양반 신분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에? 그러면 걔가 그냥 양반들 그만큼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아주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귀했죠. 그게 40인가 50인가 됐을 거야 아마. 60은 아니었고 40인가 50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 천출 출신 중에 왜냐면, 그렇게까지 나이 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장수한, 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우하는 차원에서 양반으로 신분을 올려줘요. 신분이 올라가요. 내가 노비 신분이라도 내가 한 50 넘으면, 이제 내가 양반이 되는 거야. 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노비 신분이라도 그 정도 나이를 살면 세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이가 넘으면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양반을 올려줘요. 이게 옛날 조선의 법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겁나게 짧게 사니까. 그럼 예전에 왕의 44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일찍 죽었나가 아니라 44살이면, 왕의 평균 나이가 44살이면, 그 당시에 일반 평민들에 보면 겁나게 오래 산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30살, 30대에 다 죽어요. 이제 자기 손주, 손주 이제 이게 안고 하다가 이제 어느 사람이 꼬까닥 드는 거야. 그게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30대 보통 초반, 중반, 길게 30대 중반에 거의 일반 평민들은 그때 이제 죽어요. 자기 손주 애기 안다가 이제 손주하고 놀다가 이제 가셔. 그래가지고 옛날 말처럼 내가 손주만 하나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예전에 손주를 안을 수 있는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예전에 보통 일반 평민 같은 경우는 30대 초중반 그 정도 살고,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고 영양 상태도 좋고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의료 혜택도 받으니까 오래 살아요. 그래 보통 양반들이 30대에 죽는 경우도 많은데 40대까지는 살아요. 40대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왕의 나이가 평민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평민들의 조선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치고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44살이면. 요걸 좀 관점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럼 왜 조선시대 때 왜 사람들이 왜 오래 못 살았냐? 자, 지금 이미 다 나왔어요. 문명 때문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잘 못 먹어요.
제대로 영양 상태를 꾸준히 이렇게 이게 골고루 이게 섭취를 해야 몸을 보존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매일마다 한 3일에 밥 한 끼만 먹어봐. 아사에서 뒤지죠. 오래 못 살죠. 자, 이제 첫 번째 영양 상태.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잘 먹으려면. 너무 당연하죠. 요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이게 위생 상태. 막 개똥밭에서 막 매일마다 놀고 있어. 오래 살 수가 없죠. 위생 상태가 지저분 데서는 항상 이게 세균들이 이게 침범을 하고 매일마다 아프리카 같은데 재난 호면 이렇게 아프리카 애가 있는데 콧구멍 속으로 막 파리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들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위생 상태가 이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현대 관점으로서는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두 번째가 위생 상태. 열악한 위생 상태. 인간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어차피 위생호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세 번째가 뭐냐?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기생충이 몸에 있으면 몸에 이렇게 들어가죠. 얘네들이 세포를 다 갉아먹어요. 당연하죠. 우리 몸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거기다 갉아먹고 세포를 갉아먹고 거기다 똥을 다 싸지르고 다녀. 당연히 먹었으면 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막 뿜고 다녀. 이제 똥을 싸고 다니면서 똥 속에 다 바이러스가 있겠죠. 기생충인데 얼마나 또 지저분하겠어 속이. 그러니까 똥을 막 싸고 다녀. 우리 몸 속에다가. 이게 세 번째가 기생충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뭐냐? 어차피 다 위생하고도 연결되는데 여기 네 번째가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자, 예전에 이게 한번 돌림병이라고 하죠. 전염병.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죽었어요. 왜? 뭐 약도 없고 저거니까 위생 상태도 그렇고. 지금은 별거 아닌 전염병을 다 예전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그냥 죽어 자빠지고 그랬어. 바이러스예요. 이게 더 뒤에도 더 있는데 최고 큰 요인이 인간 수명을 갖다가 이게 좌지우는 게 이게 네 가지예요. 크게.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첫 번째는 거의 다 정보를 오히려 예전에는 못 먹어가지고 오래 못 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비만으로 성인병으로 오히려 빨리 죽죠. 자기 그 식탐 탐욕에 컨트롤을 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뒤져. 비만 성인병으로 참 골 때리는 일이죠. 오히려 반대야.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예. 하여튼 요거였어요. 일단 굶주림으로부터는 아사에서 죽는 것은 벗어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사람 수명이 줄어들어요. 참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위생 상태. 위생 상태가 딱 봐도 겁나게 많이죠. 현대 사회 이게 도시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뭐는 욕실도 그렇고 막 이게 위생적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겁나게 위생적이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일단 푸세식 화장실을 쓰잖아요. 뭐 거기서부터 바이러스하고 요즘은 다 수세식을 쓰잖아요. 예전 푸세식 화장 쓰면 그 자체가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 쓰는데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이게 이런 말 저건데 푸세식 화장실은 거기에 똥을 싸면 똥에 기생충들이 있다가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 화장실도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올라와요 그게. 근데 원체 작으니까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푸세식 화장실은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기생충 박멸하게서 그 회충 검사를 해요. 똥 같은 제 나이 때들만 한 번은 다 기억나. 요즘은 검사 하나에 그거 그 똥 갖다가 이게 봉투 하나 줘가지고 자기 똥 싸가지고 가져오라게. 그럼 그 똥을 검사해가지고 얘가 무슨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국가에서 그걸 다 그 똥 검사를 해가지고 다 기생충 그 약을 다 처방을 해가지고 이게 학생들한테 막 주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은 없어졌을 거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걸 했어요. 왜? 이게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생충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생충 약이 신통치가 않았어. 근데 요즘 기생충 약이 원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 기생충을 박멸을 확실히 시켜버려 그냥. 요즘은 저기 알약 하면 안 돼. 근데 예전에는 뭐 해충, 뭐 십이장충, 머시기충 막 이게 많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이 성분이 틀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고 먹어. 그러면 얘네들이 죽지도 않아. 그냥 변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 예전에 그 저기 애들끼리 뭐 그 회색 저희 친구들끼리 먹고 뭐 회생충 먹고 한번 그냥 저기 변에다 안고 그냥 일반 딱 저기 종이 위에다 딱 똥을 싸고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러면 그 저기 회생충 약을 먹고 바로 이게 저기 다음날이나 이렇게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데서 거기서 뭐가 꿈틀꿈틀거려요. 막 기생충이 꿈틀꿈틀거려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거 막 보고 와 신기하다 막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게 짜고가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게 눈이 좋은 애들은. 하여튼 그랬던 게 기억나요. 자, 왜 이게 하냐면 인간이 이게 뭐냐 몸에 있는 바이러스까지만은 아니 지금은 바이러스까지는 퇴치를 못했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관련돼서 전 인류가 좀 고생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는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저기 기생충은 정복은 했어요. 어디니까 이제 선진국까지는 기생충을 정복을 했어요. 선진국 국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가죠. 실제로 기생충에 시달리는 저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저기 이제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좀 약간 저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아직도 요게 이제 기생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게. 자, 이제 이게 왜 영가시라는 게 왜 나왔는지 이 영화